자, 그러면 이제 원격 디버깅 환경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어떤 제한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물리적으로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 터미널을 이용해서 제가 원격 접속을 해서 화면 캡처를 하면서 원격 접속을 해서 이 원격 컴퓨터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제가 쓰는 이 제 사무실의 환경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10과 윈도우즈 10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더넷이라는 그 연결 경로를 통해서 두 대의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디버깅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격 그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원격 데스크탑으로 제 컴퓨터에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컴퓨터에 지금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을 조금 줄이면서 이렇게 보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조그만 창 보이시죠? 이 창이 바로 원격 데스크탑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쓰는 이 대상 컴퓨터, 타겟 컴퓨터도 역시 윈도우즈 10이라는 것을 이 형태를 보고 대강 추측할 수 있죠? 윈도우즈 10입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즈 10을 두 개를 준비한 겁니다. 이것은 테스트 PC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개발 PC고 보통 이렇게 두 개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스트 PC는 자주 껐다 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만 개발 PC는 그렇게 되면 망가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PC를 두고 테스트를 하고 개발 PC는 절대로 드라이버 테스트를 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나눠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빌드 컴퓨터와 테스트 컴퓨터를 따로따로 두고 있는 거죠. 자, 윈디버거 원격 디버깅 환경을 저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 가지고 있는 플러그인 기능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윈디버거를 직접 실행해서 그걸 통해서 원격 디버깅 환경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디버깅을 하기 위한 윈디버거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WDK10을 설치하셨잖아요. WDK10을 설치하게 되면 그 WDK가 설치될 때 같이 설치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윈도우즈 킷. 자, 위에 있는 윈도우즈 드라이브 킷은 WDK 7600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윈도우즈 킷이 WDK 10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킷을 선택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같이 설치된, 같이 깔린 파일들이 보이는데 이 중에 윈디버거가 있죠. 윈디버거. 지금 x64에 연결할 거기 때문에 x64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게 윈디버거입니다. 윈디버거. 자, 이제 이 윈디버거를 이용해서 이 현재 개발 PC와 대상 PC를 연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연결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저희가 쓰려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파일 메뉴에 커널 디버그 이곳에 이제 이 5가지 방법들 중에서 넷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방식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트 번호를 적당하게 주시고 그리고 암호화 그 보안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키 값을 주시는 이런 형태로 접속을 시도하게 되는데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음처럼 이제 몇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윈디버거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기 위해서 심볼 설정이라는 걸 하시게 되는데 자, 제 컴퓨터를 지금 처음에 설치했다는 가정 아래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심볼 패스를 설정할 때 먼저 이 개발 PC에 특정 폴더를 하나 정합니다. 자, C 폴더를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C 폴더의 루트 디렉토리를 지정하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이메일 폴더를 하나 만드는데 그 폴더 이름을 sim이라고 줍니다. 저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sim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안에 들어가서 다시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이 폴더의 이름을 웹 알죠? 웹sim이라고 줍니다. 이것도 제가 의도를 그냥 하고 만든 폴더예요. 웹sim. 즉 C에 sim 폴더가 있고 거기에 웹sim이라는 폴더를 별도로 두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폴더는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 폴더에 웹심 폴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심볼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볼 파일 패스는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줘야 되는데 자, 이 명령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help를 누릅니다. help. 자, 똑같이 따라 하십시오. help를 눌러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도움말 중에서
노멀 중에서 검색이라는 탭을 누르고 이곳에서 웹, 아까 웹심이었잖아요. 웹 한 칸 띄고 심볼 이렇게 한번 검색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웹 심볼이라고 검색하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이 쭉 발견이 되잖아요. 자, 이 중에서 위에서 한 8번째쯤에 가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퍼블릭 심볼 서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항목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퍼블릭 심볼 서버 요거를 선택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 가장 위에 이렇게 한 줄에 어떤 명령어들이 나오죠? 이렇게 한 줄이 나옵니다. 이 명령어를 잘 보시고 여기에 자, 이꼬르 여기 중간 이꼬르 보이시죠? 이꼬르 자, 이 표시 바로 다음 라인, 다음 칸, 즉 요 이꼴 다음 칸에 나오는 내용을 끝까지 이렇게 가져갑니다. 끝까지, 반드시 끝까지. 보셨죠? 이꼴 다음의 문자부터 끝까지 해서 이걸 컨트롤 C, 즉 카피한다는 얘기예요. 컨트롤 C. 이렇게 카피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먼저 C 루트에 심볼이라는 폴더 이곳을 쓸 거고 C의 심 세미콜론 그리고 나서 갖다 붙입니다. 자, 아셨죠? 먼저 C의 루트 디렉토리에 심이라는 폴더를 쓰시고 세미콜론 그린 다음에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보시면 에스테리스크와 에스테리스크 보이시죠? 별 표시. 이 별 표시와 별 표시 사이에 있는 글자. 이 글자 대신에 웹심이라는 폴더가 들어있는 위치. 그러니까 C 드라이브에 심, 여기에 웹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C 드라이브에 심이라고 하는 폴더를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컨트롤 C로 복사하셨던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 붙인 다음에 별 표시와 별 표시 사이에 여기 문장을 여러분들 웹심이라는 폴더의 위치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OK를 눌러주셔야만 심볼 설정이 모두 끝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윈디버거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내시면 안 되고요. 워크스페이스, 세이브 워크스페이스를 눌러서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 아셨죠? 그래야 기억이 됩니다. 저장하셔야. 안 그러면 날아갑니다. 여러분 설정하신 내용들이. 자, 이제 모든 그 사전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번에는 타겟 컴퓨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겟 컴퓨터와 이 원격 컴퓨터 사이에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더넷으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자, 한번 다시 그 동영상 강의 그 교재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이더넷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커맨드 창은 전부 다 테스트 컴퓨터, 테스트 PC, 즉 타겟 PC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 타겟 PC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커맨드 창을 열어서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수행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관리자 권한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관리자 권한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서 cmd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로 관리자 권한 실행. 자, 이렇게 창을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줘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버그 하겠다라고 하라고 됐죠. 디버그 온. 자, 여기서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빌드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디버깅을 하기 위한 작업들이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 인증받지 않은 드라이버가 테스트 인증서에 의해서 서명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타겟 PC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다 뒤져보면 나오지만요. 현재 타겟 컴퓨터를 테스트 사이닝 모드로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BCD 에디트, 그 다음에 set 테스트 사이닝 on이라는 명령을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BCD 에디트 set 테스트 사이닝 on. 이거는 이제 인터넷 구글링을 하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혹시 철자가 어려우시면 이 비슷한 글자를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BCD 에디트 set 테스트 사이닝 on.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 타겟 컴퓨터는 테스트 사이닝을 이제 허용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인증서, 테스트 인증서로 서명된 드라이버라면 64비트 환경에서도 설치를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윈디버거 연결을 위해서 자, 디버그 on이라는 명령을 주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디버그 on. 자, 지금부터 이 컴퓨터를 디버깅용으로 쓰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더넷 디버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잘 보시면 bcd 에디트 그리고 슬래시 디버그 세팅스, dbg 세팅스라고 하고 한 칸 띄고 넷이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칸 띄고, 자, 그 다음에 호스트 IP 콜론. 자, 여기는 무엇을 주냐면 타겟 컴퓨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지금 제 컴퓨터, 이 메인 컴퓨터 있죠? 이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를 주셔야 돼요. IP 어드레스. 윈디버거가 지금 실행되어 있는 PC의 IP 어드레스와 연결될 포트. 자, 지금 저희가 연결될 포트를 만약에 5만 번이라고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제 컴퓨터 IP 어드레스가 10.0.0.1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호스트 IP 주소와 그리고 포트 번호. 그럼 마지막은 키를 주는데, 만약에 키 값을 아무것도 안 주시게 되면 이렇게 랜덤하게 키가 만들어지거든요. 너무 길잖아요. 이 긴 키 값을 이따가 윈디버거에서 연결할 때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보안상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겠지만, 자기가 개발하는 데 있으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임의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키값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처럼 키 그리고 콜론 h.a.j.2 반드시 네 글자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h.a.j.2 하재 이렇게 저는 키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 설정이 완료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컴퓨터가 IP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는 10,0,0,18 보이시죠? 저 메인 컴퓨터입니다. 제 빌드 컴퓨터는 18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디버그 세팅할 때 18번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bcd 에디트 그 다음에 dbg 세팅스 그리고 net 그리고 호스트 IP 10,0,0,18 그리고 포트 이건 이제 저희가 임의로 주는 거지만 5만 번이라고 주겠습니다. 5만 번. 그리고 키는 임의로 그냥 h.a.j.2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혹시 모르니 핑을 통해서 한번 연결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핑을 쳤을 때, 자, 이건 보안상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보안상 막힌 것 같습니다. 이게 연결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뭐 큰 문제가 없으면 연결이 잘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이 다 맞춰졌으면, 이제 이런 작업이 다 끝났으면, 반드시 이 컴퓨터를 재부팅 하셔야 됩니다. 재부팅을 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호스트 PC에서는 윈디버거를 실행해서 기다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이 참고로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PC와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PC는 보안상 문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타겟 PC와 호스트 PC는 같은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윈도우즈 10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디버깅을 해서 여러분들이 연결하고자 할 때 반드시 윈도우즈 10이 만약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면 연결하고자 하는 윈도우 10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연결이 된다는 거. 보안적인 문제로 그거 꼭 기억하시고 한번 제가 연결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컴퓨터를 처음 깔았기 때문에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쪽 호스트 PC가.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저 타겟 PC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연결 한번 해보고요.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정을 했으니까 재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부팅을 할 때는 윈디버거에서 먼저 연결을 시도합니다. 타겟 PC에서 여기 5만 번이잖아요. 5만 번. 그리고 h.a.j.2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허락하겠느냐? 액세스 허용.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제가 한번 재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재부팅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윈디버거를 연결을 시도하기 위해서 저 타겟 PC를 미리 준비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연결이 잘 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때는 파라미터를 잘못 줬거나 아니면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맞지 않거나 뭐 그럴 때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니까 연결이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커널이 연결이 됐고 그리고 연결된 커널에 대한 심볼에 대한 설정과 버전에 대해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윈디버거 환경이 준비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면 이제 타겟 PC가 부팅을 마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두 9가지 주제를 놓고 보통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윈도우 드라이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을 준비하는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WDK를 설치하고 그리고 WDK 도움말을 설치하고 EWDK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보셨던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그 윈디버거를 가지고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오늘 간단하게 배워봤어요.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드라이버를 만들고자 할 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이와 같은 준비를 여러분들이 다 거쳐서 먼저 빌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실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전부 드라이버를 집중할 수 있도록 드라이버 코드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질문이 있거나 그러시면 저희 하제소프트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공손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하제소프트 이봉석이었습니다.